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네, 오늘 2021년 1월 1일 이제 새해 첫 날인데 오늘은 영상을 이제 되도록이면 좀뭐 작은 용량으로 조금씩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자 오늘 또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마음 새뜻으로 이제 초보가 가르쳐주는 차트에 대한 툴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차트 툴팁에서 가장 심플하게 쓰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가장 차트를 딱 켜시면 뭐 대부분 이제 2분할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죠. 하시고 난 다음에 일본 기준으로 해서 차트랑 거래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으실 거고요. 거기에 이동평균선들이 나와 있으실 거고, 거기에 뭐 좀 더 이제 저희 동행방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린저 배도 상한 부분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셔서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더 어,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 여- 그 차트를 보실 때 이동평균선이 너무 많으면 그 너무 많은 이동평균선 때문에 약간 그 매매에 이제 좀 개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 이 이쯤에 요 구간에서 제가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손절을 못하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선 부근에, 21선 부근에 안착이 됐으니까 여기서 지지 반등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지 반등이 떨어지면, 이게는 아직 이격도가 남았으니 또 뭐 상승할 수 있겠지? 이런 계속 이제 아니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1선과 121선 정도만 띄워놨는데, 보통 이제 기본 세팅은 5일선, 21선, 뭐 31선, 61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선들이 이평선들의 정배열 있을 때 뭐 대부분들 투자를 하라 아니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그 배열이 있음으로써 그 배열에 또 의지하게 됩니다. 떨어지면 또 뭐 31선에 안착하겠지? 또 61선에 안착하겠지? 아니야, 121선에 안착하고 241선에 안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으로 저는 일단 가장 21선과 121선을 쓰는데 21선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21선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 설정해 보시면 저는 21선과 120선만 선정을 해놨고요. 21선도 뭐 약간 지금 뭐 노란색인데 약간 이렇게 좀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황금색, 주황색 라인으로 설정을 하는데 왜 많이 쓰냐면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차트를 좀 본다거나 내지는 뭐 초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21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21선을 돌파하거나 뭐 안착이 되거나 이럴 때 매수를 해라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편승을 하려면 상승의 편승을 하려면 일단 21선의 추세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인 241선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종가지존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 나라 주식의 약 2200종에 대한 종목 중에 이런 이평선 240, 즉 1년치 평균에 대한 최고 상한선을 웃도는 종목들에 항해서 저희는 이제 투자를 좀 하는 내지는 매매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방에 있을 때는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투자하는 요건들은 이렇게 되겠죠. 투자하는 요건들은 120선을 일단 뚫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관심 종목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뚫는 시점, 이런 시점일 때 관심 종목 대상이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매매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인데, 거래량에서도 저는 이제 여기에 아마 분단위 거래량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밑에 분봉 거래대금 170 아니요 1조 7천 그렇군요. 1조 7천억 정도의 금액이 발생한 이날이 1조 7천억의 그때 거래대금이 발생한 날이고요. 이날은 이렇게 보시면 뭐 상한가가 발생한 날은 상한가 하사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설정에 대한 부분을 살짝 좀 알려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차트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는 요 선들이 있죠. 빨간 선 하나랑 이 파란 선 요 하나랑 요 선들이 있는데, 요 선은 기본 차트에서 제공하는 선인데 저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일단 봉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가격 차트 설정이라는 거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 이렇게 유형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기준선에서 어, 그린색은, 녹색 같은 경우는 당일의 시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시가 돌파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이 기준선을 잡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가를 떨어졌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이 만약에 포착된다고 하면, 요거 라인을 막 끊거나 막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시가 기준의 라인선을 한번 살짝 보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어, 손절을 하는 라인은 전일 종가까지는 버텨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일 가격의 종가 가격을 분홍색으로 만들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딱 시작했을 때 만약에 최종 마지막에서 마지막 날의 시가인 라인과 마지막 전일 종가인 라인을 설정을 했고, 이 범위 내에서 손절선을 정하거나 지지선을 확인하는, 그래서 분봉으로 다시 들어가 보셔도 이렇게 라인이 그대로 꺼져 있죠. 그대로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라인에서 만약 시가 돌파가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이제 15분 봉이라서 좀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하루 당일에서 시가를 떴다가 시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가 돌파가 나오는 요런 자리들을 이 선을 통해서 이제 저는 시가 돌파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상한선, 하한선은 뭐 여기서는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이제 여기서는 잘 안 쓰는 건데, 한번 그냥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라인이 되고요. 후행 스팽도 그냥 뭐 안 쓸 수 있는 라인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지우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약 100억 이상 터져 있는 거래대금을 분봉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대형주에서는 이렇게 거래대금 100억이 많이 나오지만, 뭐 만약에 중소형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드문드문 나오고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수급주 매매나 좀 몰렸던 종목들은 이렇게 없던 라인에서 갑자기 이제 상승일 때, 요럴 때 그 화살표가 나오면서 실제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 이렇게 거래대금 확인을 해보시면 100억 이상 이렇게 이제 터진 부분 103.53억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밑에 분봉 단위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수식으로 만들었던 억 단위 분봉 단위에서 얼마씩 거래가 되는지 분봉을 보면서 거래를 하고 신호에서 포착을 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설정한 것들은 한번 보시면 지표에서 이제 지표 설정 수식인데요. 여기는 이제 HOLC라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제가 자세 밑에 이제 영상에서 보면 자세히 보기라는 곳을 보시면 이 공식은 집어넣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실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수식은 없습니다. 조건 설정이나 라인 설정에서 이제 억 단위라는 뭐 금액을 만드시고, 이제 요런 지표 금액을 분봉의 1억이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여기서
신호인데 신호가 어디겠죠? 신호 검색 적용이나 차트 분석, 추세 지표 추가 이런 형태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지세축 뭐 이거는 제가 이전에 따로 설명을 해드린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나 이럴 때 나오는 표시로 이제 설정을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표 추가 어디지? 지표 추가라고 하셔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뉴스라고 하면 뉴스가 왜 안 나지? 지표 추가 뉴스라고 적용을 해주시면 지금 월봉 분봉이로 되어 있는데 일봉에서 이제 뉴스 추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 지우고 지표 추가 뉴스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날 뉴스 일봉 1일별로 뉴스가 나왔을 때 요렇게 이제 떠보면 뭐 한경에서는 혼합펀드 베스트 10 수익률 안에 들어갔다 내지는 뭐 이런 뭐 최대 전기차 배터리용 뭐 FP12 공급을 해서 12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런 느낌이고요. 잘 보시면 뭐 이것도 뭐 팁이긴 한데 뉴스가 있을 때 살짝 올라가고요. 뉴스가 없을 때는 전체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뉴스를 조금씩 터트리면서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뉴스에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뉴스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그 시간대에 뉴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차트만 이제 뭐 모르겠지만 어떤 종목이라도 들어가다 보면 그 해당되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뉴스를 찾지 않으셔도 이렇게 가셔서 보실 수 있는 뭐 애플이 콕 찍은 2차전지 핵심 종목은 테슬라와 엮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종목에 해당되는 뉴스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좋은 종목 좋은 지표들은 보통 이제 거래량 저희가 뭐 지표 추가를 하셔서 만약 외국인 종목이나 기관이 사는 종목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뭐 외국인 보유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 움직이는 거면 기관 보유 수량 등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라인이 설정이 되고요. 이 라인은 이렇게 옮기셔서 여기서도 이제 설정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옮겨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지저분해지지만 실제 한눈에 한 번에 뭐 자기가 설정한 거면 다 보겠다라고 하면 기관이 보유해야 한 수량에 대비해서 기관이 좀 팔면 얘도 약간 내려가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기관이 좀 샀을 때는 좀 올라가는 느낌이고 그러면 뭐 비교를 해본다면 다시 지표 추가 외국인의 보유 수량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다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겹치기를 하셔서 위로 올리시면 자, 좀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외국인은 하늘색 좀 진하게 볼까요? 네, 이렇게 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조금 진하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한꺼번에 다 파는 날은 내려가는 날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외국인이 좀 사는 종목이 되었으면 이때는 또 아마 뭐 어떤 형태로 또 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도 종목 추가에 지표 추가에 뭐 개인 보유 수량을 적용을 하시고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기를 하시면 바로 개인도 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개인은 어느 시점에 팔아버렸고 그 판 물량을 외국인이 사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수 있는 이런 뭐 차트의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나씩 지표 추가, 개인, 보류 수량, 뭐 금액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리셔도, 아이고, 이 선을 여기다 내리셔도 되고요. 여기다 내리시면 이렇게, 그리고 뭐 외국 개인 수량을 여기다가 내리셔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인 보유 수량은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상체를 시키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는 거래량이 얼마고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누가 들어왔거나 어떤 물량들이 받치고 들어왔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기관이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왔네요. 이날 많이 들어와서 기관이 움직였다 라고 하고, 기관이 좀 팔 때는 또 떨어지고, 그러면 이 종목은 기관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좀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메모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의 특성을 볼 때 이렇게 위에 누르시면 종목 분류가 있고 종목 메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왜 움직였냐, 뭐 변종,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할 수 있는 뉴스로 개발 중이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을 종목에 메모를 해놓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이렇게 관심 종목에 이렇게 메모라는 카테고리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죠. 수급을 보고, 뭐 대덕전자 수급을 보고 들어가자, 수급이 좋아야 좋다, 이런 형태로 수급이 없으니 개인들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별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요 차트 툴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글상자라는 차트 툴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글상자에다가 똑같이 이제 쓰는 거죠. 변종이 아니라 이건 뭐였죠? 대덕전자. 이거는 뭐 삼성 관련주, 파운더리,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제 만약에 어떤 시점에 이제 여기서 떴었다 그러면 삼성관련주를 이렇게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저장을 해 놓고 이제 왔다가 다시 가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떠서 기존에 있던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다른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왔더니 이게 없어졌다. 예를 들면 다시 이렇게 다 지워진 상태에서 딴 종목을 갖다가 제가 자신 있게 이 선을 껐는데, 추세선을 끊는 거죠. 추세선을 여기까지 꽂고 이 상한가까지 껐는데, 꺾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갖다가 다시 다른 본인 종목 보고자 하는 종목을 왔더니 추세선이 없어졌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차트 설정에 들어가셔서 우선 기본적으로 추세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추세선 저장을 하시고요. 추세선 저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추세선을 그리고 나면 뭐 추세선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이든 뭐 글상자든 이렇게 추세선 저장하기 뭐 이런 식으로 글상자를 남겼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남기고 난 다음에 이 일봉이라고 하는 일주 월 분 할 때 이 분을 1을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뭐 내지는 이렇게 분 한 번 갔다가 1 한 번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게 이제 결국은 1을 한 번 더 누르는 거랑 같은 효과죠.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누르시면 이 세팅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추세가 저장이 되고 다른 종목을 갖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이렇게 이제 저장이 남아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차트들을 한번 얼마까지 활용을 하실지는 뭐 모르겠지만, 본인에 맞게 차트를 활용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한눈에 금방 파악하고 그만큼의 조건들로 통해서 자기의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자금이 저희들 품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2021년 화이팅 하시고요. 신축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